윤도현 씨에 대한 연말정산해 보도록 할게요. 총 금액이 1억 원이니까 세 가지 공제가 안 됩니다. 월세하고 신용카드 추가 공제가 안 되죠. 그리고 산후조리 비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양가족 사항 보니까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만 배우자 사업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돼요. 결국 소득 요건 충족을 못하는 거죠. 부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500만 원이고 필요 경비가 375만 원이죠. 결국 사업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돼요. 이분도 부가 되는 겁니다. 자도 지금 보시면 증증 환자인데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돼 있어요. 결국 소득 요건을 충족 못하죠.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상단에 F툴 이용해서 우리 윤도현 씨를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는 소득명세서부터 쫙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부양가족 보시면 지금 다 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줬네요. 가족관계 증명서 보시면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연령 요건 따질 필요가 없죠. 왜? 프로그램이 다 계산하니까 소득 요건을 다 충족 못하니까 다 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도현 씨의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줬어요. 여기 보시면 김미라 씨 배우자죠. 우리 보장성 보험은 연령 요건, 소득 요건 다 충족해야 돼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령 요건은 충족 안 해도 돼요. 소득 요건만 충족하시면 되죠. 근데 김미라 씨는 소득 요건 충족 못하니까 200만 원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윤일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일남 씨도 우리 소득 요건 충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장성 보험료는 입력할 게 없죠. 근데 의료비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안 따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입력하시겠죠. 여기 보시면 500만 원 의료비가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지금 80만 원은 안경 구입비네요. 근데 한도가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따라서 30만 원은 입력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550만 원이죠. 근데 특정 의료가 되는 거죠. 윤도상 씨니까 65세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 의료보험금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별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550 중에서 100을 차감한 450만 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교육비, 연령요건하고 연령 요건을 안 따지만 소득 요건 따지죠. 근데 윤남 씨는 소득 요건 충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에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본인에 대한 겁니다. 이분은 총 금액이 7천만 원 초과죠. 따라서 도서 공연 인별 학계액에 대해서 이것은 신용카드란에다 입력해야 돼요. 전통시장은 상관없어요. 별도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타 참고 자료 보시면 본인에 대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것은 일반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친의 정당 후원 기부금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다음에 월세 납입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1900, 7천만 원 초과자니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러면 연말정산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할 게 이 순서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이 있었죠.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 본인께 얼마가 있었어요? 여기 윤도현 씨죠. 2,700만 원 있어요. 2,7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얼마? 3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의료비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한 분 있었죠. 윤도성 씨가 대상이 됐어요. 직계 존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 자료로 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550 중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부금이 있었죠. 기부금에 대해서 여기 F툴을 이용해서 뭡니까? 본인을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7 유형 보시면 하단에 있죠. F툴을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이때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부금의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 300만 원이 되는 거죠. 300만 원. 여기까지 입력했으면 공제 대상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을 통해서 이게 공제액으로 반영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부금 조정하시고 여기에 공제금액 계산 우측 있죠? 클릭하시고 불러오기
하시면 플로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반 기부금에 종교회 300만 원 반영돼 있죠? 이렇게 반영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 하시면 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료하시면 해당 연도 공제금액이 변경되면서 300만 원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약 연금저축 있고 월세액이 대상이 되면 입력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입력해서 상단에 F8 부양가족 탭 블록에 클릭하시면 이제 지금 입력했던 거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여기에 2,700만 원 신용카드고 전통시장 사용분은 300만 원 이렇게 입력된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의료비 있었죠? 의료비 550만 원. 예, 여기 보시면 65세 특정 의료비죠. 실손보험 의료보험 100만 원이 차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300만 원. 요게 일반 기부금 종교 외 단기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연말정산 입력해서 입력할 것은 여기 특별소득공제 있죠. 주택사입금 장기주택 저당 채금 이자 상환액 이것은 여기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클릭이 이렇게 해서 주택자금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